세 번째 갑질은 아부형 갑질입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직급에 맞는 실력과 인격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부를 통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력과 대인관계나 평판으로 본인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부를 통해서 생존을 구걸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부를 통해서 생존을 구걸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아부가 충성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과잉해서 충성심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아부형 갑질입니다. 옛날 어느 중국 고사에는요, 자신의 주군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궁지에 몰렸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인육을 삶아 먹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인육 맛을 들은 주군을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삶아서 바쳤다는 끔찍한 고사도 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남들이 볼 때 충성심으로 보이려면요, 남의 눈에도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예요. 오버하기 십상이죠. 그럼 우리가 조직 내에서 아부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믿고 따랐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누가 책임지니?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앞서가던 사람이 오히려 희생되는 경우가 있죠. 리더십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이 아부형 갑질하는 사람들 언뜻 보면은 사회관계가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요, 굉장히 기회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런 아부형 갑질은요, 천성적으로 남을 이용하는 성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잘못된 조직 문화, 잘못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자기 생존의 길라잡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자폭형 갑질입니다. 이름이 이상하죠? 자폭형 갑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입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가장 무엇을 부탁하느냐? 바로 의사결정이죠. 예를 들면 팀장님, 이것 좀 오늘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 좀 해주세요. 꼭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야, 이게 잘못되면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지연된 의사결정을 못 참다가 부하 직원이 일단 행했어요. 잘 되면 자기 탓인데 안 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야, 내가 너 처음부터 너 안 될 줄 알았어. 이처럼 결과를 처음부터 예상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이런 것을 후견지명이라고 합니다. 후견지명. 영어로는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인데요. 리더는 성견지명을 갖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후견지명, 뒷북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볼 때 얼마나 큰 갑질입니까? 아니, 의사결정해달라는 거밖에 없는데 지연시키다가 일단 해버려서 했는데 책임을 나한테 전가시킨다? 이거 나만 잘못한 건가?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그런 리더들은 태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갑질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후견지명을 경험한 부하 직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의사결정과 관련돼서는 자기 상사를 절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를 따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다음에 지시사항을 하면요, 일단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또 당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럼 윗사람은 또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좀 알아서 좀 딱딱 해줄 수 없나? 딱딱 알아듣고 말이야. 그때 보고하고 말이야. 못해? 예, 이런 걸 분수효과라고 하거든요. 분수처럼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분수효과, 그런 건 없어요. 리더가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리더가 도덕적이지 않는데, 리더가 윤리적이지 않은데 아랫사람이 알아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분수효과,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복수를 안 당하면 다행이겠죠. 네, 다섯 번째 갑질은 원망형 갑질입니다. 승진해서 떨어졌다든지 원하는 곳에 배치를 못 받았다든지 그럼 분노하죠. 화가 나죠. 잘 살라고 이 짓 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걸 어딘가에 풀고 싶어 하죠. 해소하고 싶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화를 해소할 때는요, 강자한테 해소를 할까요? 약자한테 해소를 할까요? 당연히 자신보다 약자한테 해소를 하죠. 심지어는 사회학에서는 이런 것을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언,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화를 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만약에 보고를 했는데 자기가 깨졌어요. 그럼 이걸 원인을 자기 탓이 아니라 아랫사람 탓을 하는 거죠. 화를 갑자기 낸다든지 이랬다 저랬다 한다든지 옛날 일을 끄집어낸다든지 해서 아랫사람을 갑자기 나무라고 깨는 거죠. 그 아랫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황당한 겁니다. 자, 이처럼 5가지의 갑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갑질은 불량한 강자가 선량한 약자를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유치한 비겁한 화풀이라고만 볼 수도 있지만요. 보통 나약한 리더, 무능한 리더,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리더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갑질이라고 볼 때 누구도 이런 갑질의 가능성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갑질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